네, 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의 홍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2021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지, 또 선정이 되면은 얼만큼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관련된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노하우나 팁보다는 실제로 선정된 대표님들과 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도 2019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어서 창업 패키지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저 말고도 되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할 수 있고 선정이 된다면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서류평가에서는 지표랑 배점을 좀 중요하게 봤어요. 결국은 사업에 대해서 잘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규격화된 지표에 따라서 각 배점에 맞게끔 점수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2021년도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그 심사 기준을 보니까 문제인식이랑 해결 방안 이 각각 30점으로 가장 높더라고요.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배점이 가장 높은 그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은 저희가 사업 계획서에 신청 금액으로 작성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금액을 적당하게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쓸 때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높게 금액을 적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 내가 필요한 적당한 금액을 써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사업화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적어서 내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 평가는 최종 선정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최종 선정에서 보면은 서류 평가 점수가 반영이 안 되고 오직 발표 평가 점수로만 고득점자 순으로 이제 최종 선정이 돼요. 그래서 발표 평가가 그만큼 되게 중요한데, 일단 서류평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표와 배점이 중요한데, 지표와 배점이 또 2021년도 이번 걸 보니까 서류평가랑 그대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인식이랑 해결 방안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발표를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님들이랑 Q&A 세션을 진행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생각보다 질문들이 좀 날카로웠어요. 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딱 받고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 질문들도 있었고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했었나? 라고 생각했던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런 질문들을 너무 그냥 이렇게 무조건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맞는 부분은 그 부분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저희 팀은 뭐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멘토님 목록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사업을 좀 잘 아실 수 있을 만한 분들, 멘토님들의 그런 양력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랑 핏이 맞을 것 같은 분들을 선정을 하는 게 향후에 도움받을 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100% 인건비로만 쓰긴 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만 그 증빙을 했으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급여 대장, 통장 내역, 4대 보험 가입장 명부, 이 정도만 증빙을 하면 됐어서 최대한 증빙이 쉬운 인건비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서를 쓰는 것처럼 지표랑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투자를 받았는지,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했는지의 여부 등인데, 저희는 운이 좋게도 투자도 받고 매출도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키고 처음 신청했을 때보다 추가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우수나 최우수 판정을 받게 되면은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과제에서 이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류 패스라든지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도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과 보고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어느 정도 발생시키거나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하시는 분들 꼭 선정되시길 응원하겠고요. 선정되신 이후로도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우수, 최우수 판정 받기를 응원하겠고, 또 앞으로 진행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2019년에 했었고요. 낚시 정보를 제공하고 커머스를 하는 플랫폼을 좀 기획을 했었어요. 낚시 관련 플랫폼들이 굉장히 올드하고 UI나 UX 구성들도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개선해보고자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잘 해보려고 했으나 저도 내부적으로 좀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중도에 포기하게 된 케이스고요. 지금은 사업개발 담당자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엑스 대표를 맡고 있는 윤찬입니다. 저희는 이제 무릎 쪽에 재활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 이제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을 하면서 무릎 관련된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중요성을 마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에 후반기에 추가 모집 공고였어요. 그때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받는 후기 공고였어요.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써야 했고, 다행히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던 거고요. 나라에서 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인가? 그런 분야에 있는 사업일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썼던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의 문제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썼던 것 같아요. 문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솔루션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문제의식이 굉장히 자세하고 명확하게 적혀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보는 흔적이 보인다거나, 문제의식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평소부터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지점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써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프로젝션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너무 작은 문제라거나 시장성이 없는 문제라면 사실 창업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심사위원분들도 그런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젝션을 좀 명확히 해주시는 게, 숫자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발표는 진짜 핵심적인 거 PPT 5장 정도 정리해서 가서 얘기하기도 굉장히 바쁘고요. 제가 받았던 질문들은 과연 네가 이걸 할 수 있겠니? 끝까지 잘 할 수 있겠니?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잘 대답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글을 쓰시는 과정을 잘 거치셨으면 구조화된 내용을 발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발표가 되게 짧았어요. 시간을 잘 맞춰서 발표를 하고, 그 시간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성을 자꾸 설득을 시키고 이걸 하기에 내가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대표자나 아니면 창업자가 굉장히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불안정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해 볼 지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멘토링을 많이 해보셨어가지고 아시는 것도 있고, 또 아시는 분 소개시켜 주는 것도 있어서 그럴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품 만드는 거, 제조의 전문가하고 우리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분을 멘토로 일치망을 했고, 제조 관련 인력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외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외주 업체 선정하는 것부터 외주 핸들링하는 방법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체가 좋은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다 멘토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저도 IT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인건비랑 저희 개발하는 친구들이 쓸 장비를 사는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장비 사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인건비도 사실은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 매뉴얼들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고,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용역을 쓰시거나 이러는 분들은 가끔씩 용역 업체를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개인한테 맡긴다거나 약간 이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시고, 정부 사업이고 세금을 쓰는 거다 보니까 증빙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을 다 외주 영역비하고 인건비로 썼어요. 그래서
증빙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완전히 마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결과 보고서는 안 냈고 중도 포기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걸 토해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제품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제일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 제품의 시제품이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핵심이었고, 그 외 디테일은 이제 자금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출이 있었고 이걸 잘 정리만 해두면 크게 쓰는 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지원이나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에 꿈 있으신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업 어려운데 선택하셨으니까 꼭 다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초기에 창업할 때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못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